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원TV입니다. 양평의 사람을 만나고 양평의 이야기를 듣고 양평의 미래를 묻는 시간, 송원TV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평 군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임정숙, 출마 예정자가 아니죠. 이제 예비 후보자를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임정숙 군의원 예비 후보자와 함께 본인의 생각과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정숙입니다. 네, 유권자들을 향해서 먼저 한 말씀 하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양평군 나선거구의 군의원 예비 후보 임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짧아서 좋아요. 네. 자, 본격적인 선거 전에 뛰어들으셨는데 네. 많이 바쁘시죠? 네, 하루가 좀 바쁩니다. 네. 아침 몇 시부터 일어나세요? 몇 시에? 지금 현재는 4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네. 네. 그럼 밤에는? 저녁 때는? 밤에는 지금 9시에 들어가기도 하고 10시에 들어가기도 하고. 귀가 시간은 일정치가 않죠? 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 이렇게 하다 보니. 네. 그럼 요즘 본격적인 이제 예비 후보도 등록을 하시고 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을 했는데 간단하게 하루 일과 좀 이렇게 또 소개 좀 하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시에 일어나서 저는 사실 용문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사순절 기간이어서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안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회가 끝나면 한 6시 반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용문에 저희 체육센터가 있는데 거기 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고 인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아침 인사, 우리 출근길 아침 인사를 용문 성당이나 강상 로타리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길 인사가 끝나면 마을마다 요즘 행사가 있어요. 그렇죠. 많죠. 네. 그래서 마을에 있는 행사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의 이렇게 이제 행사들을 다니고 그리고 이제 저를 알려서 유권자들이 저를 알아야 되니까 가서 그분들에게 저를 알리는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체력도 따라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체력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말씀하시니까 어제 사실은 좀 이게 새벽하고 낮에 기온 차이가 굉장히 요즘 크게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나온 옷을 그대로 껴입고 이제 낮에 활동하다가 더위를 먹어서 어제 잠시 병원에서 좀 침도 맞고 치료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네, 지금은 또 괜찮습니다. 네, 다행히. 네. 네,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유권자들이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왜 나왔느냐? 네, 네. 그렇듯이 출마 동기가 네. 뭡니까? 네, 저도 사실은 제 스스로에게도 왜 나왔는지를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번이 2번째 출마인데요. 첫 번째 출마는 제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청소년 정책이라는 것이 공공성과 지속성 그리고 안정적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서 일을 해보면서 이제 양평이 청소년 정책도 굉장히 부족하고 청소년 시설도 굉장히 취약한데 거기에다가 공공성까지도 굉장히 낮다 보니까 청소년을 위한 환경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시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소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어릴 때, 아기 때는 그나마 누군가 보호자가 그 아이들을 잘 돌봐주기도 하고 케어해주기도 하는데 청소년이 되면 어느 정도 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맡기고 아이들이 스스로 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내 자신,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굉장히 혼란을 경험해요. 이럴 때 이제 지역에서 누군가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고
혼란의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면 그 시기를 잘 이겨내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어떤 성인기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도 청소년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고 공공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16년 근무하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기관을 나와서 군의원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이번이 두 번째 출마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선거운동도 하시면서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선출직의 덕목이랄까 가치는 무엇인가 나름대로 본인한테 스스로한테 질문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네, 저는 제가 지금 선출직으로 나와서 우리 주민들을 만나볼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분들의 어려움 그리고 저분들의 아픔, 일단 그것을 공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출직의 가장 큰 덕목은 주민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 공감 능력. 네, 공감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덧붙여서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 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것을 책임감 있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마음을 잘 살펴줄 수 있는 공감 능력, 그리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경청하는 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 추진력, 이것이 공직자로서, 특히 선출직 공직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네. 이렇게 선출직에 두 번째 도전하시는데 네. 아마 선거운동 하시면서 나는 좋아하는 정치, 나는 이런 내가 선출직에 당선이 돼서 입성을 한다라면 나는 이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좋아하는 정치인이라든가 네. 롤 모델인 그런 정치인이 있으면 소개하세요. 네. 누구나 이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뭐라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추구했던 사람 사는 세상, 네. 정말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 갈등과 어떤 서로를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런 이념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평에 정말 그냥 사람이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어울려서 함께.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친근하고 그냥 이렇게 따뜻하고 그리고 이웃집 아저씨 같은 소탈한 그런 정치인, 저도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다. 그냥 어떤 정치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대변자로서 뭔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뭔가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탈하고 이런 벽이 없고, 네, 벽이 없고 벽이가 없고 네. 그냥 자유분방하게 네. 편하게 네. 마주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친근한. 네. 네. 저도 그렇게 다가가고 유권자도 저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말이라도 임정숙을 찾아가면 마음이 좀 따뜻해져. 그리고 그 사람은 책임감 있게 뭔가를 우리의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어 라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좀 별로 유쾌하지 않은 그런 질문인데 벌써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 앉으신 출마 애정자, 예비 후보자들한테 항상 제가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단골 질문으로 제가 꼽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달이죠. 네. 특검 조사를 받고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매우 가슴 아프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아직도 저도 현수막을 통해서 그런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공직자가 책임을 가지고 일할 때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것 속에서 희생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한 행정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 문화, 네, 그렇죠.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무튼 그런 문화들이 우리 양평에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네,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 있게 일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뭔가 희생되지 않도록, 네. 네. 그렇죠. 네.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프로필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력서를 보니까 심석고등학교 교사를 역임하셨는데 네. 재직하셨던 경험이 현재 정치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데 어떤 점에서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저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할 때는 그야말로 소수의 좀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상담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학교에 가서 2년 반을 근무해 보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아이들의 하루 대부분의 일과를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데, 과연 이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이 학업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학업인가라는 것에서도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일부의 학생들에게는 친구 관계에 대한 어려움, 학업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 네, 그리고 또 학교 밖을 나가는 거의 10% 이상의 신입생의 10% 이상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들을 학교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만은 아닙니다. 정말로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은 내가 지금 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것이 나의 꿈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떠나서 가는 학생들도 일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학교에 있는 것이 우리 정치적인 것에 영향을 준 것은 공교육에서의 정말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대안적인 교육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약에도 공립형 대안학교를 좀 유치해서 우리 양평이 정말 조연초등학교, 세월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굉장히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이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혁신학교가 또 굉장히 보편화되다 보니까 조연초등학교도 학생의 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더욱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혁신교육을 받았는데 중고등학교로 연결되는 그 교육과정이 없다 보니까 단절됐네 그게. 그렇죠.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다 대학을 가고 모두가 다 똑같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에 정말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나의 꿈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시기에 다양한 대안 활동을 통해서 정말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구나, 이것들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것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것을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에 재직 시에 네. 신입생의 10%가 이런 이유도 저런 이유로 10% 정도가 그만둬요? 네. 그래요? 아마 양평군도 7% 정도가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네.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저희가 정말 지금 여기에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원받는 것처럼 대안교육이나 또는 실제로 이제 우리 여기 양평에도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 대안학교 학부모님을 만났는데
이제 지원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안교육을 선택하면 이제 국가적인 어떤 공공의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열악한 교육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양평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양평만의 어떤 대한교육 이런 좋은 모델을 좀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를 쭉 거쳤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지금 나이에 느끼는 게 아니 이 외국의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이제 TV나 유튜브에서 접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느끼는 게 너무너무 우리나라 교육은 획일적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무조건 이거 해. 네. 그 항상 한창 이제 자율성이 강조되어야 할 그런 청소년 시절에 네. 너무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너무 그런 게 짜증나요, 정말이지. 저도 학교 다닐 때, 네. 사람도 취미가 다양하게 있는데, 네. 그냥 공부가 취미로 하는 애들도 있지만, 네. 공부가 너무너무 싫어서, 네. 차라리 그런 애들은, 네. 다른 기능 쪽으로 네. 한다든가 돌린다든가. 네. 근데 그 생각하면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좀, 그때는 못 했는데, 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짜증나는 교육 네. 시스템이고 체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네. 우리 여기 대표님도 아마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보지 못해서 사실은 내 안에 정말 좋은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은 정치인들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하면 꿈도 많고 미래를 그냥 나름대로 엄청나게 그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면에는 자율성 이런 게 보장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무조건 획일적으로 이거에 저거에 이렇게만 받아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엄청 짜증나는 거예요. 이런 교육들이. 정말이지. 네. 물론 지금은 학교 교육 과정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아무튼 다양한 어떤 것들이 교육 과정 속에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이제 입시 위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교육적인 정책 전반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모델을 여기 양평군에서 만들어 보는 거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지 않을까요? 꼭 입성하셔서 네. 그렇게 한번 청소년들이 자유분방하게 잘하고 자기 취향을 갖다 특기를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풍토를 좀 조성을 해주세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또 양평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장을 역임하셨는데 몇 년 동안 역임하셨어요? 제가 한 16년 근무했습니다. 너무 장기 근무하셨네. 장기 근무했으니까. 네. 오랫동안 근무하셨구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했지만 사실 저는 좀 일복이 좀 많은데 좋아하는 것은 배우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 반복되는 어떤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16년 동안이 16년 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고 체질이시네. 그런 업무가. 네, 그런 게 좀 저하고 잘 맞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장을 오랫동안 역임을 하셨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군의원 활동에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저는 이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행정을 이제 16년간 한 그 경험은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또 그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이었고요. 또 이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 양평군이 31개 시군군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청소년 정책이 가장 취약했고 심지어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네. 지금은 꽤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거의 시작을 제가 2016년도에
이제 양평에 있는 청소년 참여위원들과 같이 우리 양평의 청소년의 시설이 어떤지, 지금 어디 위치에 와 있는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구리에 가서 청소년 수련관도 보고, 이제 또 다른 모니터링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양평이 정말 취약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2016년에 청소년 문화공간 와락이라는 것을 예전에 용문 어린이집 자리에다가 청소년 문화공간 1호를 만들어냈어요. 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 친구들이 이제 우리 양평의 청소년 문제를 좀 발견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고 그것을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서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과 지자체장에게 정책 마켓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집을 만들어 달라라고 정책 마켓을 통해서 그 정책을 판매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군수님께서 그 정책을 사주시고 지금 용문면에 있는 동부 청소년 문화의 집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물 한 모금 드시고 하세요. 네? 드시라고. 이게 그래야 자연스러워. 그러니까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집중이 굉장히 그래요? 되는 아니 느낌. 이제 물 한 잔 드시고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좀 뭐야. 네. 긴장도 좀 푸시죠. 네. 제 긴장돼 보이나 봐요. 제가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드니까 많이 좀 느끼겠더라고. 아, 네. 맞아요. 처음보다는 많이 긴장이 풀어지신 것 같아요. 네. 편안하게 얘기하시는 거. 네. 처음에는 좀 내가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갖다가 경직된 분위기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 그런 압박감이 좀 들었어요. 네. 아이고. 아니, 대표님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제가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됐어요. 그대로 딱하게 돼가지고 이런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연스럽고. 네. 너무 그냥 딱 이렇게 하고 좀 보는 사람도 재미없고 딱딱하고 그렇다고요. 적당히 이렇게 실수도 좀 하고 그래야지. 아, 제가 지금 없이 완벽하게 잘하고 있나 봐. 아니 너무 좀 경직된 것 같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자,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말씀하셨지? 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장 네. 거기 관련해서 그렇죠. 더. 네. 동부 문화의 집을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문제의 당사자는 청소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자기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동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시작으로 양서에 있는 문화의 집, 그리고 지금 여기 양평읍의 문화의 집, 세 개의 문화의 집이 이제 생기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아마 제가 군의원으로 들어가면 바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역의 문제를 보고 그걸 해결하는데도 이제 어디에다 더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어떤 예산이 낭비됐는지를 잘 제가 이렇게 실현하십시오. 네. 입성하시면 네. 꼭. 그렇습니다. 지금은 선거 운동에 몰입하시느라고 뭐 취미 생활을 구가할 그런 시간적인 마음적인 여유가 없을 터인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취미 생활을 하세요? 제가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탁구를 좋아했어요. 탁구. 네. 좋아하시는구나. 네. 탁구를. 탁구를 4시간을 쳐도 지치지 않을 정도로 밤새 쳐도 괜찮을 정도로 탁구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잘 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래도 주변에서는 금방 실력이 는다. 워낙 이제 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탁구 치는 것을 좀 좋아했고요. 그리고 또 생각이 좀 필요할 때는 등산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냥 숲길을 좀 걷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고. 네, 혹시 탁구를 최근 들어서 좋아하신 거예요? 예전부터 좋아하신 거예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에서 이게 탁구를 좀 쳤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네. 치기 시작한 지가? 네. 근데 정말 재밌게 치고 있습니다. 재밌게. 그렇군요. 네. 취미생활도 한 가지에 몰입하면 복이죠. 어쩐 점에서는. 네.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그렇군요. 좀, 이번 질문은 좀 쑥스러운 질문이 네. 되겠습니다만은 네. 본인이 본인을 자랑하려면 좀 머쓱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자리는 후보를 알아가기 위한 유권자들 하여금 A라는 후보는 임정숙이라는 후보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파악하기 좋은 그런 메뉴로다가 제가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의 장점, 강점은 어떤 게 있다라고 보세요? 저는 가장 큰 강점은 일단 강인한 체력입니다. 체력. 체력이 이렇게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안 보여요. 아니 오늘도 네. 버스에서 인사를 드렸더니 제가 지난 2022년에 양동에 가서 부츠 박스를 그렇게 이렇게 날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버스에서 양동 분들과 인사하면서 제가 그때 부츠 박스를 엄청 날렸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그 몸을 해가지고 무슨 부츠 박스를 날렸냐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대표님 팔씨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그래요? 오, 제가 여기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정말 세죠? 그러게. 네. 아니, 대담하다마다, 80만 원, 완전 히트치게 생겼네, 이번 아루.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네. 제가 정말 파워가 있죠. 그러게. 네. 딱 잡아보니까. 네. 그리고 그 버스에서도 딱 잡아보시더니, 일꾼이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외모로 볼 때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바람 훅 세게 불면 그냥 좀 휘청거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안 그래. 제가 입증이 됐네. 내 팔을 잡아봤으니까. 그렇죠. 정말 일할 수 있는 그 체력은 제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이 얘기하시기를 미소가 되게 따뜻하다. 정말 그런가요? 몰라, 내가 느낄 때는 몰라, 이렇게 네. 몰라, 난 항상 저도 이런 체질로만 살아왔어요. 네. 그럼 뭐라 그럴까? 젓가락 체질로만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실은 평상시 몸무게에서 만복감 느끼면 1kg 더 나가고, 시장기 느끼면 1kg 덜 나가고 그래요. 거의 오차를 벗어나질 않아요. 네. 평생을 거의 그렇더라고 보니까. 근데, 몰라, 저 같은 경우는 좀 옆으로 커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데. 저도 근데 이런 말 했다가는 주변에서 원성이 자자해서 그런 말 절대 못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아무래도 상담을 전공했다 보니까 이제 잘 듣는 거, 경청하는 거, 이게 저의 강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것을 좀 추진하는 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 장점이 너무 많나요? 아니, 어쨌거나 이렇게 자랑하는 자리예요. 네. 자기를 알리기 위한 그렇죠, 자리니까, 그렇죠. 네. 마음대로 이렇게 네.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분들에게 또 잘 다가가서 잘 듣고, 그리고 이 강인한 체력으로 정말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달려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하는 사람, 추진하는 사람,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저의 이번에 슬로건도 행정경력 20년, 지금 바로 책임감 있게 일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득 이렇게 대담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요. 이렇게 체력이 좋으신 이유가 네. 남편께서 한의원을 하시는데 좋은 약만 보약만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것도 있죠. 근데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체력이 좋아서, 정말 어렸을 때는 제가 좀 일머리가 있다고 아빠가 굉장히 저를 농사일을 많이 시키셨는데, 쌀 가마니를 그냥 이렇게 들쳐업고 다녔을 정도로 그때에도 체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쌀 한 가마가 80kg인데 옛날에는, 지금이야 40kg로 됐지만은 옛날에는 80kg를 들었단 말이에요? 정말 지금은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살이 좀 빠졌는데, 그때는 한 몸무게가 청소년 때에는 한 62kg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쌀을 딱 등에다가 이렇게 딱 매주면 그거 들고 가서, 예전에는 이제 집에 이렇게 토방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딱 놓고. 아니 내가 잠깐, 그러니까 그게 그 쌀 가마 무게가 네. 40kg짜리인지 80kg짜리인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무거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80kg짜리는 젊은 남자들도 그 만만치 않은 무게인데. 40kg는 지금도 번쩍번쩍. 들어요? 네, 들어요. 언제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네.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요. 그러니까 양동 가서 그 부츠박스를 그냥 이렇게 정말 그 부스박스가 몇 킬로인데요? 키로는 모르겠는데요. 꽤 무거웠어요. 그걸 하나만 든 게 아니라 한 뭐 40개, 50개는 이렇게 들어서 옮겼던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정말 일할 수 있는 체력 하나는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선 처리도 잘 하시네, 이제. 이걸 갖다 놓으니까. 예? 네. 맞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자, 아까도 좀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지난 8대에 이어 이번 9대의 두 번째 도전이신데, 뭐, 지난번 선거에 나올 때하고, 이번에 나올 때하고, 뭐, 나름대로 마음가짐 측면에서 뭐 변화가 있습니까? 사실 그때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22년도 1월에 출마를 선언했거든요. 네. 그리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의 어떤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2022년도에도 굉장히 좀 열심히 해서 득표 수는 4,300표, 15.4% 받았었습니다. 그럼 선거 보전금은 다 보전 받았겠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1-나를 받아서. 그러니까 네. 좀 안타깝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탈락이 되셨다라고. 굉장히 열심히 들었는데. 네, 열심히 뛰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론 열심히 뛰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마음이 이제 정말 그때는 그냥 만났다 그러면 지금은 좀 더 우리 주민들이 마음으로 만나지는 게 느껴져요. 제가 오늘도 마을회관 4곳을 갔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우리 어르신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들이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급함이 없이 완전히 그분들과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거. 이게 그때 선거 때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네, 제 스스로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요즘에 유권자,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 좀 진짜 일을 좀 해라. 라는 말을 정말로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초심을 잃지 마라. 그리고 선거 때만 와서 이러지 마라. 이런 말. 사실 저도 이제 굉장히 부끄럽기는 해요. 왜냐 그러면 2022년도에 낙선하고 나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월에 낙선하고 약간은 제 스스로를 좀 추스린다라는 마음의 추스림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간 곳이 이제 학교를 선택해서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거 때만 나와서 이러지 마라라는 얘기는 여전히 저도 그때 떨어지고 그냥 4년을 지역 안에서 지역 안에서 정말 지역분들과 더 교류하고 만났어야 되는데 물론 나름의 봉사활동도 하고 지역에서 활동을 계속했지만 그래도 이제 소수분들하고만 만나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약속하건대 선거 때만 나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의 마음 그대로 제가 당선되더라도 지금의 마음 그대로 우리 주민들을 만나는 그런 군의원이 된다라는 거 이 송원 TV와 우리 대표님 앞에서 그리고 화면 보시는 모든 유권자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 따뜻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군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긴장하시는 것 같으니 나중에는 이야기 보따리를 막 풀어놓으시네. 네. 예, 시간이 꽤 지났어요, 지금. 네. 한 35분 정도 되는가 봐요, 보니까. 저는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탄력받으셔서 그런 거야, 지금. 초반전에는 좀 경직되고 긴장을 하셨는지 좀 제가 볼 때도 이제 그렇게 느꼈는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제 말문이 트여서 계속 이야기 보따리에 꺼내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자, 말씀 잘 듣고요.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송원TV에서는 양평군의원 나선거구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임정숙 예비후보를 모시고 후보를 알아보기 위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후보자의 생각과 철학 그리고 양평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정숙 군의원 출마 예정자가 아니지 예비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원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시고 끝마무리에 이 말문이 터지셔가지고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육군자에게 한마디 해야 되지 않나요? 더 그럼 하세요. 네.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권자분들이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꼭 발로 뛰는, 그리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나선거구의 국회의원 예비후보 임정수 기억해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꼭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